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종로 원패스 HSK 김지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11월 시험 대비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5급 쓰기 파트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HSK 5급 쓰기 일부분의 출제 포인트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중국어의 기본 어순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단순하게 이제 기본 어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요한 어휘 용법이라든지 호응 구조를 통해서 이 기본 어순과 같이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우리 2016년도 하반기에는요. 어법적인 문제가 되고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자문과 빼이자문, 조년문 등 주요 어법적인 것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5급 쓰기 일부분 공부하실 때 첫 번째 기본 어순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주요 어휘의 용법과 의미 또는 호응 구조 반드시 같이 묶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주요 어법적인 것도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 저하고는 어떤 부분 볼 거냐면 우리 쓰기 일부분 기본 어순을 통해서 문장 완성하는 거 같이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쓰기 일부분 제가 합격 전략이라고 해서요. 자, 기본 어순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거 모조리 제가 오늘 준비했기 때문에 중요한 호응 구조까지 같이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중국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순이 주술목으로 되어 있다더라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주어 먼저 찾고 수로 찾고 목적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수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수러 찾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가장 요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수러가 바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동사수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동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반드시 누구를 수반해 줘야 된다. 목적어를 수반해 줘야 된다. 따라서 우리 아까 봤던 이러한 동사랑 같이 호응하는 목적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시험에서 5급에서 단순하게 이때 동사수러가 이런 명사랑 같이 호응을 한다.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조적으로 같이 예문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정리한 예문들은 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던 기출 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단어는 100%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완산입니다. 여러분, 완산이라는 건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완벽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같이 호응할 수 있는 목적어가 누가 있냐면设施, 그죠? 어떠한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완산, 设施, 시설을 완벽하게 하다. 자, 동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할 때 명사형 어휘를 목적어로 수반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밑에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쥐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쥐더도 역시 동사가 되는데요.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단순하게 쥐더는 명사형 어휘를 목적어로 수반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수반할 수 없다라는 거. 일반적으로요. 문장 자체를 수반해 준다. 즉, 쥐더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我们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처럼 수러 형태를 역시 수반해 줘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중국어는 우리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值得我们学习 이런 식의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시험에 나오는 동사 수러 포인트는 요거예요. 자, 开始 시작하다라는 이런 동사입니다. 그죠? 开始도 마찬가지죠. 开始课 수업을 시작하다. 开始作业 숙제를 시작하다. 그죠? 왠지 명사형 어휘를 목적으로 수반해도 되는 것 같지만 开始 역시 얘도 누구를 수반해 줘야 된다고요? 문장 자체를 수반해 줘야 되는 동사다. 그죠? 그럼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지엔입니다. 주지엔은 부사로서 무슨 뜻이죠? 그쵸? 점점점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점점점차, 缩小, 축소가 되기 시작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시험에서 자, 동사수러를 묻는 문제에서 단순하게 명사형어의 호응 구조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문장 자체를 받아주는 그런 목적절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자칫 결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죠?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누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형용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형용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할 때 가장 큰 특징은 형용사라는 아이는 단독으로 수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누구랑 결합해줘야 돼요? 정도 부사랑 같이 결합을 해줘야 된다. 그죠? 한번 볼게요. 광판이란 건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죠? 광범위하다. 따라서 흔과 같은 정도 부사랑 결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어서 추서입니다. 추서는 무슨 뜻이죠? 뛰어나다, 그죠? 뛰어나다, 훌륭하다. 역시 형용사이기 때문에 非常과 같은 정도부사랑 결합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이어서 모후. 자, 모후라는 거 무슨 뜻입니까? 모호하다, 불분명하다, 정확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역시 요디야, 조금 약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도부사랑 결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헷갈립니다. 그죠? 그럼 제시어 중에서 이러한 很,非常, 요디야과 같은 정도를 강화시켜주는 정도부사가 있다면 이거 뭘 묻는 문제죠? 그죠? 형용사 수로를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형용사가 이렇게 정도부사랑 결합하는 건 같이 봤고요. 역시 형용사도 호응 구조를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동사에서 호응 구조는 같이 결합하는 목적어랑 연결을 시키시면 되는 거고, 형용사는 여러분 누구랑 결합시키시면 돼요? 그렇죠. 주어랑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용도, 용도가 광범위하다라는 거. 그 다음, 비아오시에는 태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 이어서 生产日期, 생산 일자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 역시 형용사 수로도 주어와 함께 호응 구조로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포인트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양사라든지 여러분 구조사 더가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동그라미 주시고 누구랑 결합시키시면 돼요? 그렇죠. 명사랑 결합을 시켜줘야 된다. 자, 요즘에 5급에서요. 양사하고 그죠? 양사하고 어떤 명사가 결합이 돼야 되는지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나오는 양사마다 같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요즘에 많이 나오죠. 먼입니다. 자, 먼이라는 건 양사로서 누구를 쓸 수 있냐면 수업이라든지 이런 커리큘럼, 수업 과정을 쓸 수 있다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 하나만 더 가보면 먼이라는 아이는 또 누굴 쓸 수 있냐? 기술이라는 이런 명사들과도 같이 호응을 한다는 거. 그 다음 부입니다. 자, 부는 여러분 누구 쓸 수 있어요? 한 폭, 두 폭, 그림을 세는 형사 화이라는 명사랑 같이 올 수 있고, 그 다음 찌엔. 자, 찌엔은 뭐죠? 이거 한 칸, 두 칸. 그죠? 어떤 공간을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즈, 방을 나타내 준 이런 명사랑 같이 결합할 수 있다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양사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같이 결합하는 명사 호응시켜줘야 된다는 거.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구조사 더가 있습니다. 구조사 더가 있으면 과감하게 의미적으로 결합하는 명사랑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자, 당다이른더, 당대 사람의 생활, 생활이란 명사랑 결합시킬 수 있고요. 이어서 고다이더, 고대의 더 나왔습니다. 이어서 명사 지오베이, 술잔이라는 명사랑 결합시킬 수 있다더라. 그럼 여러분 볼게요. 자, 지금 위에서 봤던 이런 양사하고요. 그죠? 구조사 더가 동시에 나왔을 때 여러분 어순 자체를 어떻게 잡으시면 될까요? 그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수사, 종양사, 쿤종, 명사, 수양, 명으로 구조 잡아주시고 구조사 더가 명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요이더, 유익한, 그죠? 유익한, 더 다음에 명사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네 번째 포인트를 가볼게요. 자, 네 번째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부사가 보입니다. 그럼 부사가 보이면 여러분 어디 앞에 위치시키셔야 돼요? 수어 앞에 위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5급에서 되게 굉장히 많은 부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사가 수어 앞에 위치를 하는 건지 여러분 아세요? 아는데 부사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른다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접근해서 풀 수가 없겠죠. 따라서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부사들, 그죠? 의미적으로 잘 묶어가지고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사 6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짜이산입니다. 짜이산이란 거 무슨 뜻이죠? 그대로 도금하시면 무슨 뜻이에요? 제3이다, 여러 번이다, 그죠?强调, 여러 번 강조를 하다. 그죠? 그 다음 이어서 주야입니다. 주야라는 건 주요한, 주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형용사로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사로서는 어떤 의미죠? 주로,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따라서 쩐뚜이. 자, 쩐뚜이는 무슨 뜻입니까?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하다, 누구누구를 타겟으로 하다. 따라서 쩐뚜이 다음에 일반적으로 ren, 사람을 나타내주는 목적어랑 같이 올 수 있다는 거. 즉, 주로 대부분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야 쩐뚜이. 그죠? 부사적인 의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루슈입니다. 루시는 5급 독해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무슨 뜻이죠? 연이어서 연속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잇따라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연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즉, 따오다는 무슨 뜻입니까? 도착하다. 잇따라서 도착하다.
이어서 가볼게요. 자, 리지죠. 리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곧 즉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샹과 비슷하죠. 역시 부사기 때문에 어디 앞에 위치시키셔야 돼요? 동사수로 앞에. 그럼 이 동사 한번 가볼게요. 자이취죠. 여러분 자이취는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어떤 조치나 대책을 취하다란 동사가 되는 거죠. 그죠? 이어서 가볼게요. 자, 지시입니다. 자, 지시는 부사로서 무슨 뜻이죠? 즉시, 바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역시 부사니까 어디 앞에? 동사수로 앞에 위치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5급이니까 요거를 하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자, 읽어볼게요. 환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환은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갚다, 되돌려주다. 자, 항상 환이라는 한자가 들어가면 이건 무슨 뜻이죠? 지엔,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바로 돈을 갚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부사 한번 가볼게요. 자, 진콰입니다. 진콰이라는 건 서둘러서 재빨리, 빨리 처리를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러한 부사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디 앞에 붙여줘야 된다고요? 수로 앞에 위치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5번째 합격 전략 볼게요. 여러분 조동사입니다. 자, 조동사를 묻는 문제 역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조동사라는 거에서 조자라는 건 뭐죠?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디 앞에? 수로 앞에. 일반적으로 동사수로 앞에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역시 자주 나오는 애들 한번 가볼게요. 자, 넝이라는 조동사가 있고요. 후이라는 조동사가 있고요. 그죠? 역시 넝이라는 조동사들이 있는데 시험에서 학생들이 항상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조동사가 나오던 부사가 나오던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해석하는 건 좀 이따가 배제시켜 주시고 우선은 구조적으로 보셔야 돼요. 조동사가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 조동사 어디 앞에 위치시켜줘야 된다고요? 수로 앞에 위치를 시켜주고 수로 앞에 위치시켜주고 마지막에 문장 완성할 때 의미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해석해서 접근하지 말자라는 거. 그죠? 즉 볼게요. 슈어프는 동사로서 무슨 뜻이죠? 설득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슈어프 다지야 모두를 설득하다. 조동사 동사수로 앞에 위치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이어서 자, 웨이판입니다. 웨이판은 동사로서 무슨 뜻이죠? 위반하다. 그럼 quy定 규정을 위반하다.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조동사 역시 동사수로 앞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추진입니다. 추진은 역시 동사로서 뭐죠? 촉진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추진, 샤화, 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자, 조동사, 동사수로 앞에 위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볼게요. 문제를 풀다 보면 얘가 품사가 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에서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끊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조동사랑 어떠한 단어가 같이 붙었다라는 건 걔가 바로 이 문장이 뭐가 된다고요? 수러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무슨 수러요? 그쵸? 동사 수러기 때문에 걔를 중심으로 뒤에 누구 수반해주면 돼요? 목적어 수반해주면 된다. 그렇게도 여러분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6번째 합격 전략은 뭐냐면요. 우리 구조요사 더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러한 구조요사 더가 있으면 누구랑 결합시켜줬죠? 그쵸? 명사랑 결합을 시켜줬는데 지금과 같은 이러한 구조요사 더가 있을 때는 동그라미 치시고 누구랑 결합시키시면 돼요? 동사수러랑 결합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客관이란 거 무슨 뜻입니까? 객관적이다란 효용사가 되는 거죠. 그럼 효용사가 무조건적으로 동사수로를 꾸며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누가 와서 도와줘야 돼요? 구조요사 더가 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 즉 해석하실 때는요. 수식해주는 것처럼 해석해 주시면 돼요.客관더 객관적으로 빙자 평가하다. 동사니까 목적어 수반해서 다른 타인을 평가하다.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耐心이란 건 인내심을 가지다라는 거죠. 그럼 耐心더 인내심을 가지고 꾸며주면 돼요.听取 경청하다. 무엇을 경청하는 거죠? 别人的意见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다. 괜찮죠, 그죠?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寻找 찾다라는 동사입니다. 梦想 꿈을 찾다. 근데 어떻게 꿈을 찾는 거죠? 积极的 적극적으로 꿈을 찾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사나 조동사는요. 얘네 자체가 수로 앞에 와서 수로를 도와주거나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었던 이러한 형용사 같은 애들은 그죠? 형용사 같은 애들은 부사나 조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동사 수로를 꾸며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된다? 지금 봤던 구조사 더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5급에서는요. 이때 더가 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가 없더라도 얘가 수로를 꾸며줄 수 있는 N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우리 7번째 합격 전략은 뭐냐면요. 우리 계산대 여기다 그럼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자, 별표 하나 치시고요. 5급에서 기본 어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뭘 묻는 거다? 그죠? 계사를 묻는 거다.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금부터 볼 건 뭐냐면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계사라는 아이들이 다양한 문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어를 꾸며주는 부서, 그죠? 그 다음에 수어 뒤에 붙어서 보충해주는 보어, 그 다음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형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죠? 우선은 오늘은 저랑 수어 꾸며주는 부서 역할을 한번 볼 거고 뒤로 넘어가서 보어 역할하는 거 이 두 가지만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계사가 나왔습니다. 자, 계사라는 거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더라. 그럼 혼자 못 쓴다라는 건 누구랑 결합을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명사라든지 이런 대명사랑 결합해서 무슨 구? 그렇죠. 계사구를 만들어주자. 그럼 계사구가 여러분 누구를 꾸며주는 거죠? 수어를 꾸며줄 수 있다더라. 만약에 수어가 동사일 경우엔 뒤에 또 누구 수반해주면 되는 거예요? 목적어 수반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아까 수어가 동사 말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혀의사가 있었죠. 만약에 혀의사가 수어일 경우에는 목적어 수반 못하니까 앞에 이거 누구랑 결합? 그렇죠. 정도를 강화시켜주는 정도부사랑 결합시켜준다. 이렇게만 가시면 돼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뚜이는 뭐뭐에 대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사죠. 明天的手术. 그죠? 내일의 수술에 대해서 계사구 닫아주시고 요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단어 보세요. 把握죠. 把握는 명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자신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요 把握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 이어서 위죠. 위는 누구누구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사죠. 그죠? 꾸이공스 귀사와 계사구 열고 닫아서 合作 협력하다 동사수로 꾸며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가서 자, 요입니다. 자, 요라는 계사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애들과 같이 올 수 있냐면 주체자랑도 같이 올 수 있어요. 주체자. 그래서 주체자랑 왔을 때는 누구누구가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구성 요소랑 같이 왔어요. 구성 요소랑 와서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무엇으로?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더라. 그럼 주체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다라고 하면요. 요, 워, 쥐딩 내가 결정하다. 주체자가 누가 되는 거죠? 워, 내가 된다라는 거고 구성 요소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多个많은 岛屿 섬들로 그죠? 무엇으로? 组成 구성이 되어 있구나. 有什么什么组成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사구가 수로 꾸며주는 거고. 이어서 위입니다. 자, 위는요. 일반적으로요. 어떤 시간이라든지 장소를 나타내준 애들과 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보세요. 上世纪 지난 세기 90년대 90년대까지 계사구 열고 닫고 출판은 동사로서 뭐죠? 출판하다. 그죠? 시간이 동사수로 꾸며준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 이어서 위입니다. 자, 위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 받아줄 수 있는 거죠. 此次比赛 이번 시합을 위해서 做 하다 준비를 하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요 단어 하나만 봐주세요, 여러분. 요거는 此라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랑 똑같습니까? 这하고 같다더라. 즉, 此次考试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这次考试랑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이어서 在도 역시 시간과 장소를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위에 뒤 월말에 공부, 발표를 하다, 공표를 하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문장 자체를 쪼개가지고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5급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단어의 중요성은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어를 외우는 거죠. 예를 들면 요가 그죠? 무엇으로 누구누구가 해석을 하는데 막상 이게 나왔을 때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연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잘 못해요. 그죠? 그래서 5급에서는 단어의 의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계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계사구를 만들어서 어떤 수어랑 결합이 되는지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지만 그죠?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죠? 지금 제가 정리했던 계사들 반드시 11월 시험에 출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만큼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 계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괜찮죠? 그죠? 그 다음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앞에서 봤던 계사가 또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명사나 대명사랑 같이 해서 무슨 구를 만들어준다고요? 계사구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계사구가 앞에선 수로를 딱 꾸며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누구 뒤에 붙었습니까? 수로 뒤에 딱 붙어가지고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많은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처럼 수로를 꾸며주는 것도 있고 수로 뒤에 붙는 것도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 정답이 두 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 자, 모든 개사가 그죠? 이렇게 보충해준 성분처럼 쓸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시험에서 두 번째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렇게 동사하고 개사가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동사하고 개사가 같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이 두 개가 되는 건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죠? 없다더라. 이렇게만 가시면 돼요.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찌는 동사로서 붙이다라는 건데요. 개인은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사입니다. 그죠? 즉, 대상을 나타내주는 따지아랑 같이 와서 모두에게 붙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괜찮죠? 그죠? 오른쪽으로 가서. 자, 이거 수어라는 동사가 되는 거죠. 수어는 동사로서 잠그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짜이는 어디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사입니다. 아까 장소랑 같이 온다 그랬죠. 추딜이 서랍이랑 같이 와서 개사구가 수어 뒤에 붙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자, 러가 왜 여기 붙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여기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쓰기 일부분 문장을 완성하실 때요. 만약에 러가 이렇게 단독으로 뚝 떨어져 있을 때 러의 위치는 항상 어디에 붙여주시면 돼요? 문장 맨 뒤에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 지금처럼 개사 뒤에 붙었던 아니면 동사 뒤에 붙었던 러가 어떠한 단어랑 같이 결합이 됐다라는 건 시험에서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굳이 분리시킬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리시킬 필요 없다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러가 개사 뒤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개사 뒤에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짜이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럼 짜이는 장소랑 같이 붙어서 개사하고 만들어서 수로 꾸며줄 수 있구나. 이렇게만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왕은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나타내주는 개사입니다. 즉, 베이징, 북경이라는 장소 명사랑 같이 와서 북경을 향해서. 근데 동사 뒤에 붙었어요. 페이, 날아가다. 어디를 향해서 날아간다? 북경을 향해서 날아간다. 괜찮죠? 그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위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 시간 장소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떠한 애랑 같이 왔어요? 베이징 다시 북경대학이라는 장소랑 같이 와서 B에 졸업했습니다. 자, 어디를 졸업했다? 북경대학을 졸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개사구가 어디 뒤에 붙을 수도 있다고요? 수러 뒤에 붙을 수도 있는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다고요? 동사하고 개사가 같이 붙어서 나오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다더라. 문장 속에서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서 따오가 있고요. 여러분 이거 서면어로 하면 쯔라고 읽으시면 돼요. 쯔 똑같습니다. 둘 다 개사가 되는데요.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죠. 4월 중순, 4월 중순까지 개사하고 만들어서 持续, 지속하다라는 동사랑 같이 와서 그죠? 수러 뒤에 붙어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어입니다. 자, 우선 보어는요, 중국어에서 굉장히 문장을 만들 때, 그죠? 문장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솔직히 쓰기 일부분에서는 그만큼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요, 어법적인 것보다 중국어 기본 어순을 묻는 거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 중에서도 보충해준 성분 보어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보어라는 건 보충해준 성분을 바로 뭐라고 한다? 보어라고 한다. 그럼 보충해주려면 항상 위치가 어디에 와줘야 돼, 여러분? 수러 뒤에 붙어줘야 된다. 그죠? 그럼 수러, 즉 동사나 형용사 뒤에 딱 붙어가지고 보충해주는 걸 바로 보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제가 여기 플러스로 하는 거 다 이제 나눠져 있는 거 분리시킨 겁니다. 자, 우선 원딩이죠. 원딩이라는 건 안정적이다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샤라일러가 뚝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샤라이는 그대로 해석하면 내려오다라는 건데 5급에서 여러분 내려오다라는 이런 애들을 수로로서 문장 완성하게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지라이가 있습니다. 지라이는 그대로 수로처럼 해석하면 일어났다가 되는 거죠. 근데 시험에서 역시 일어났다 이런 걸 수로처럼 문장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샤라이나 지라이와 같은 방향을 나타내주는 의미의 이런 방향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 뒤에 그죠? 수러 뒤에 결합을 시켜줘야 되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즉 원딩 샤라이라 안정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쿨러 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죠? 보어기 때문에 수러 뒤에 붙어서 보충해 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이비엔이라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죠? 한 번이란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 준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바로 동량사라고 합니다. 자, 동량사 역시 어디 뒤에 붙어줘야 되냐면 지수한, 계산하다라는 동사 뒤에 붙어서 한 번 계산했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셔야 돼요.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보어다. 보어는 보어인데 무슨 보어다? 동량 보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5급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 풀어요? 한 번 계산했다. 2遍计算了.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문장 자체가 다 틀린 문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어는 수로 뒤에 붙여줘야 된다. 이거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저랑 빠르게 우리 8가지 합격 전략 포인트 짚어서 갔습니다. 예문 자체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던 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조금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포인트 다시 한번 짚으시고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그거대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랑 기출문제 3문제 풀면서 한번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해석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5급은 덩어리가 총 4덩어리 혹은 5덩어리, 대부분이 4덩어리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구조만 알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겁먹지 마시고요. 아까 구조적으로 유추하시면서 저랑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징짜입니다. 자, 징을 보는 순간 징은 무슨 뜻이야? 뭐뭐해 주세요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위치가 어디에 올 수 있다더라? 문장 맨 앞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짜이를 보는 순간 보세요. 징 뭐뭐 해주세요. 짜이. 자, 그럼 보세요. 짜이가 다양한 의미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엔타이, 로비라는 장소 명사랑 같이 왔습니다. 이거 무슨 구 만드시면 돼요? 그렇죠? 개사구 만들어줄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괜찮죠? 그죠? 자, 이어서 자, 빨리. 그죠? 빨리는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처리하다. 근데 보세요. 루주. 입주, 체크인을 처리하다.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즉, 루주 다음에 어떠한 단어랑 같이 결합해서 무엇을 처리하다, 무엇을 밟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밑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수러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수러가 누굽니까? 빨리 처리하다라는 동사가 수러가 될 거예요. 무조건 수러는 1차적으로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수러를 찾았습니다. 2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개사가 보이면 앞으로 빼서 개사구를 만들어주세요. 자, 짜이가 개사입니다. 혼자 못 쓰죠. 자, 개사구 만들어서 우리 방금 찾아줬던 빨리라는 동사 결합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죠? 근데 짜이는 누구랑 결합할 수 있다? 장소랑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엔탈, 로비에서 처리를 하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동사수로는 또 뒤에 누구를 수반해준다? 그렇죠. 목적어를 수반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다. 뭘 처리하는 거죠? 쇼시, 수속을 처리하다. 수속을 밟다라는 뜻이죠. 근데 빨리 뒤에는 이미 누가 붙었어요? 루주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대로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따라 정답 뭐가 되죠? 징 뭐뭐 해주세요. 짜이 지엔타이 로비에서 빨리 소시 수속을 밟아주세요. 근데 어떤 수속을 밟아주세요? 그죠? 루주 소시 체크인 수속을 밟아주세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죠? 자, 두 번째 기출문제. 자, 타러. 그죠? 타라는 대명사 뒤에 러가 붙었고요. 자, 我已经 나는 이미 벌써. 자, 我가 왠지 주어일 것 같고 부사랑 같이 결합된 형태고 그 다음 파, 여러분 파는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발송하다, 메일을 발송하다, 그죠? 팩스를 발송하다, 그죠? 문자를 보내다라고 할 때 파라는 동사 쓰시면 돼요. 근데 잘 봐주세요. 파라는 동사 뒤에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사가 붙었습니다. 개사 혼자 못 쓰니까 무슨 구? 개사구 표시해 주시고요. 항상 구조 분석하고 가셔야 돼요. 이어서 바,相关资料. 바를 보는 순간 바자문인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바자문의 바도 품사가 뭐라고요? 그죠? 개사다라는 거죠. 그럼 개사는 혼자 못 쓰니까 얘는 너무나 고맙게 보세요. 여러분, 相关资料, 관련 자료라는 명사랑 같이 해서 이미 개사구를 만들어준 거죠. 자, 우리 보기에서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로 뜻 적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표시해 주셔야 돼요. 주어면 주어 표시해 주시고 개사면 개사구 열고 닫고 동사면 동사 표시해 주시고. 너무 쉽게 풀릴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수러를 먼저 찾겠습니다. 그래서 수러 누가 되는 거죠? 파, 발송하다라는 수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잘 봐주세요, 여러분. 자, 수러는 찾았고 바부터 相关资料가 개사구죠. 그럼 관련 자료를 개사구가 수러 꾸며줘야 되니까 파, 보내다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게이 다음에 또 열고 닫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타러, 그에게 보냈다. 너무 쉽죠, 그죠? 봐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요, 무엇을요? 相关资料, 관련 자료를 파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타러,
그에게 보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워라는 주어랑 이징이라는 부사랑 펀카이 분리돼서 나올 경우에 어순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부족의 어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부사는 어디 앞에 위치시키셔야 된다고요? 부족이기 때문에 어디 앞에? 그렇죠? 개사구 앞에 즉 받자 앞에 붙여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조년문 문제입니다. 그죠? 조년문 문제인데 역시 우리가 조년문을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그죠? 기본 어순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죠.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를 보니까 러랑 같이 붙었다는 거 품사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동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품사 동사죠. 그럼 동사라는 거 여러분 이 문장에서 얘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수로 역할을 할 수 있다더라. 그럼 동사 수로니까 또 뒤에 누구 수반해줘야 된다? 목적어 수반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즉 루어, 이때 루어는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떨어졌대요. 이정, 자 이수사, 정, 양사죠. 그럼 양사는 또 뒤에 누구랑 결합? 명사랑 결합. 근데요, 정이 양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판단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수사랑 같이 붙을 수 있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양사밖에 없는 거죠. 괜찮죠, 그죠? 자, 이어서 허호다, 허호다. 자, 호는 두껍다라는 형용사인 거고요. 호호다, 아주 두터운, 더 나왔습니다. 역시 명사랑 결합시키고. 그다음 후이천, 자, 후이천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 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양타이상입니다. 항상 이렇게 샹으로 끝나거나 리로 끝나거나 이런 애들은 죄다 다 우리 무슨 취급해 주는 거 여러분? 장소 취급해 준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수러가 누굽니까? 루어가 동사니까 수러죠. 그럼 보세요. 루어러 떨어졌다. 동사인데 뭐가 떨어진 거예요? 후이천 먼지가 떨어졌다. 근데 먼지는 어떤 먼지냐? 꾸며주는 성분 우리 아까 수사, 양사, 구조유사 더 다음에 명사 수, 양, 더, 명 어순에 맞춰서 문장 완성하면 이 수사, 정, 양사, 후이천 명사. 근데 어떤 명사? 허허다 아주 두꺼운 먼지, 아주 두터운 먼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구 하나 남았습니까? 누구 하나 남았습니까? 양타이상 요 하나 단어 남았죠. 그럼 문장에서 주어가 있을 수 주어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양타이상을 문장 맨 앞으로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양타이상 베란다에서는요. 루어러 떨어졌습니다. 후이천 먼지가. 근데 어떤 먼지가? 아주 두터운 먼지들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요 기출 3번 세 번째 문제를 통해서 이거 여러분 혹시 무슨 문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장소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조년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오늘 저랑 5급에서요. 쓰기 1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도 정말 빠르게 다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 다시 첫 번째 수러 찾고 동사일 때, 형용사일 때, 부사일 때 개사후가 수러 꾸며주는 거, 개사후가 수러 뒤에 붙는 거 너무 중요한 기본적인 그러한 기본 어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거 반드시 공식처럼 딱 머리에 딱 기억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서 응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출제 포인트 다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기본 어순을 묻는 거고요. 자, 중국어의 주요한 어휘하고 호응 구조 묻는다는 거. 그다음 어법적인 거 역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요 세 가지 출제 포인트 기억하시고 11월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적중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